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명지대학 석좌교수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주 재미있을 만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10만 점자를 돌파한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호재가 생겼다고 합니다. 먼저 리포트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D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HBM 경쟁에서 차세대 제품인 HBM4 양산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일 내부 품질 검증 절차인 PRA를 마무리하면서 제품 개발이 최종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또 AI 서버용 모듈, 소캠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내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억 기가비트 중 약 절반을 삼성전자가 수주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경쟁이 AI 데이터 센터 위주로 흘러가는 가운데 주요 품목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소캠도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분야인 만큼 AI 칩 시장의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와 접점이 높아진 점도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이 D램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협업 확대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안정훈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네, 이정환 대표님. 네. 오늘 삼성전자가 10만을 넘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HBM4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설이 또는 입막했다고 하는 예. 거죠? 내부적으로는 통과했다고 하고 지금 네. 가장 큰 시장의 큰 손이 이제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네. 엔비디아의 그동안 HBM 하이밴드 메모리인데요. 이게 D램의 일종인데 이제 우리 이제 AI의 굉장히 핵심 부품이 되는 칩입니다. 근데 삼성이 사실은 2019년에 판단 착오를 해서 경영상의 판단을 해서 HBM 투자를 좀 늦췄죠. 시기를 놓쳐가지고 한참 있다가 2023년에 갑자기 이제 AI 열풍이 부니까 SK 하이닉스의 HBM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죠. 삼성은 뒤늦게 이제 HBM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수위를 맞추지를 못했고요. 이번에 그런데 HBM3을 계속 쫓아가다가 HBM3을 넘어서 이제 HBM4를 드디어 이제 테스트 통과 임박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칩이 지금 호퍼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까지 400만 개가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HBM4가 들어가는 이 루빈과 블랙웰이라는 거는 앞으로 2030년까지 2천만 개가 팔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5배 정도 시장이 커지는 거죠. 네. 그리고 금액으로는 지금 5천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렇게 이제 시장이 커지는데 어제 KB증권 보고서에 지금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15조 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게 19조 원을 넘어설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이 될 거다. 우리가 지난번에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SK 하이닉스가 워낙 잘 나가서 SK 하이닉스가 국내 최초로 영업이익 100조 원을 달성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대로 되면 삼성이 또 따라잡아서 삼성이 지금 뒤늦게 추격을 했지만 HBM에서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거다. 그러면 삼성이 먼저 영업이익 100조 원을 만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그림 한번 더 보시죠. 이게 삼성전자 분기별 영업이익인데요. 보시면 이제 쭉 보시면 좀 안 좋다가 최근에 이번에 이제 3분기에 12조 원을 냈어요. 영업이익이 12조 원 이것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온 전망은 지금 파란색 부분이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전망인데요. 내년 올해 4분기에 17조 원, 그다음에 21조 원, 25조 원, 내년 3분기에는 29조 원 이익을 낼 거라고 하는 겁니다. 분기에 29조 원이면 내년만 해서 이게 100조 원이 넘어설 거라는 건데 한국 기업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숫자인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만약에 AI 거품론이 있지만 뒤에 보시겠지만 거품론과 별개로 또 구글과 엔비디아가 서로 지금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HBM 수요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내부적으로 통과됐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어쨌든 얼마 전까지 HBM4, 그러니까 네. 한 상반기쯤인가 제가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테스트 통과 못했다. 그래서 네. 막 이 그렇죠. 탄식을 내뱉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통과라는 게 어떻게- 작년 3분기에도 통과된다. 올해 1분기도 통과된다. 통과된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게 지연되다가 네, 갑자기 아직도 지금 통과된다는 말만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엔 진짜다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가 많았는데 또 다른 좋은 점은 뭐냐면 HBM4뿐만 아니라
원래 삼성이 제일 잘 파는 게 D램이잖아요. D램이 또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만 생각하는데 그래픽 카드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서버를 만들고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거기 또 들어가는 게 D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요즘 아마 조립 컴퓨터나 컴퓨터 사려고 보면 램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어가지고요. 램 값이 3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네. 노트북 살 때 아니면 조립 PC를 살 때도 D램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그 난리가 났는데 그게 똑같은 D램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서 HBM뿐만 아니라 삼성이 원래 잘하던 D램 가격도 올랐고요. 또 삼성이 적자를 내고 있었던 랜드나 뭐 이렇게 다른 쪽에서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내년 전망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그동안 HBM을 많이 못 팔았지만 내년에는 HBM의 2배 이상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죠. 키움증권은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조가 넘어갈 거라고 네. 예측하고 있는데 지난달 구글에서 제미나이 3 네,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 꺾였는데요.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구글에도 팔고 엔비디아 양쪽에 다 네. 파니까 네. HBM을 납품하겠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 삼성전자는 뭐 어느 쪽을 그렇죠. 이기든 유리한 환경 아닌가요?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그겁니다. 우리가 엔비디아가 아무튼 글로벌 톱이었잖아요. 톱이었는데 지금 엔비디아와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I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것도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최근에 낸 그림인데요. 왼쪽은 이제 다운로드 수고요. 오른쪽이 다운로드 수고 왼쪽이 이용 시간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구글 제미나이고요. 파란색이 챗GPT인데 우리가 챗GPT가 부동의 1위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 이용 시간은 왼쪽 보시면 빨간색이 따라잡았죠. 저를 봐도 저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장님도 계속 지금 최근에 보면 제미나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보면 이제 오른쪽에 다운로드도 이게 누적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챗GPT 월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챗GPT는 충분히 많이 썼고 최근에 급격히 제미나이 다운로드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제미나이 3를 써본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클로드, 챗GPT, 뭐 퍼플렉시티 여러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와 최근에는 제미나이 하나로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구글 모먼트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와 오픈AI가 3년 동안 했던 걸 구글이 뛰어드니까 몇 달 만에 따라잡은 그런 느낌이란 거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성능도 좋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GPU가 지금 모든 성장을 주도하는 양상이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구글의 제미나이는 GPT가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있고요.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카드를 전혀 안 쓰는지 사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전 엔비디아도 뭐 나쁘지 않을 건데라고 생각하다가 이 글을 읽으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구글이 이렇게 잘 나가면 네. 챗GPT랑 그러니까 오픈AI랑 친하던 네. 이 엔비디아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이거 구글과 엔비디아 시가총액을 비교를 한 건데요. 파란색이 엔비디아고 노란색이 구글인데요. 이게 지금 2005년 동안 시가총액입니다. 보시면 구글을 뛰어넘어서 엔비디아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다가 최근에 급격히 꺾인 건 방금 말씀하신 그 우려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네네. 엔비디아 천하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심지어 영업이익률이 70% 가까이 됐잖아요. 이게 압도적인 독점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살 거면 사고 말 건 말아라. 네네. 아니면 우리 어차피 사고 싶은데 물량이 없어서 몇 달 기다려야 돼라는 식으로 버팅겼는데 구글은 엔비디아 칩을 쓰다가 엔비디아에 끌려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GPU 말고 TPU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TPU. 네. 텐서 프로세서 유닛인데요.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건 GPU 아니고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가능하구나. 만든 칩으로 물론 이제 엔비디아 GPU는 여기저기 들어가는 범용이고요. 구글의 TPU는 구글만 쓰는 그 칩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네. 놀랍게도 최근에 메타 이 페이스북이 그럼 우리도 그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구글의 TPU를 쓰는 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천하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구글도 지금 무시무시한 그 빅테크잖아요. 근데 구글이 모든 걸 다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샘 울트만이 한국에 가서 이렇게 회사가 조금 타격을 받으면 한국에 와가지고 5천억 달러 프로젝트 네. 하겠다고 했는데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짓긴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고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물량 좀 공급해줘. 그러니까 그게 램인 거죠. 램인데 D램하고 이제 HBM인데
이걸 90만 장, 월 90만 장을 웨이퍼를 공급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의 2배 정도 설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그래서 금산분리 하느냐 마느냐, 투자금 어떻게 끌어당기느냐, 그리고 한국에도 국민성장펀드를 만들어가지고 AI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세몰투마니가 이걸 다 살 수 있을까? 일단 질러놓긴 했는데 게다가 만약에 오픈 AI가 망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게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당장 저마에도 이제 오픈 AI를 끊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요? 이게 만약에 좀 더 네. 가면 지금도 적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고 그런 이야기 하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모든 아이폰 사용자들이 월 $35 정도를 내는 정도가 돼야 이게 나올 거다. 이게 낼 수 그렇죠. 있을 거다. 근데 지금 벌써 끊기 시작하면 이 시장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일단 두 가지죠. 이 어마어마한 비용 조달할 수 있느냐. 또 하나 문제는 이 많은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지금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40%가 전력 부족이다라는 우리가 나오는데 돈이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더라도 전기가 없어서 못 굴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픈 AI가 사겠다고 하는 그 5천억 달러어치의 그 반도체 칩을 나중에 가서 못 사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네. 그나저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삼성과 이 SK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는 뭐 제로성까지는 아니어도 네. 어쨌든 계속 경쟁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 점유율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그래프도 한번 보고 갈까요? 보시면 이제 삼성은 모바일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냉장고도 만들죠. 그런데 삼성의 지금 파란색이 삼성이고요. 네, 주황색이 SK인데 거의 SK가 지금 작년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정도로 많이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도 자체적으로 100조 원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HBM에 삼성이 끼어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우리가 나오죠. 근데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제 HBM 시장의 점유율인데요. 압도적으로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SK가 거의 70%, 69, 64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이후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보면 삼성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삼성 HBM은 구글에도 들어가고 엔비디아에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급격히 늘어날 거란 거죠. 그러면 내년이나 그 이후에는 삼성이 50%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SK가 압도적인 1위였던 시장에서 삼성이 뛰어들고 그런데 이게 SK 지분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게 파이가 커지고 압도적인 양강 구도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여전히 수요는 부족하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구도가 갈 거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저 근데 회색 마지막 그 회색 회색은 마이크론 미국 회사고요. 네. 미국 회사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도 계속 마이크론을 좀 키우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팔아라라고 하기 때문에 변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지금 10을 잡아놨는데 이게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은 90에서 80은 한국의 두 회사들이 장악을 할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게 구글과 엔비디아 싸우면 네. 결국 그 과정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돈을 버는 그런 같이 구도로 버는.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야흐로 반도체 세계 전쟁, AI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AI 투자가 많이 뒤졌고 네. 구글 혼자서만 내년에 500조 원을 투자한다는데 우리가 네. 지금 150조 국민성장 펀드 이게 속도를 내야 될 텐데 좀 진전 사항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올해 작년에 잡은 윤석열 정부에서 잡은 올해 예산이 3.3조 원이었어요. 3조 원이었고 추경을 해서 5.7조 원 늘려서 한 9조 원쯤 되는데 네. 내년 예산을 이제 10조 원을 늘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5년 지금 국민성장펀드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한 그 그림인데요. 15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거 이제 민간에서 75조 원, 정부가 75조 원 해가지고 메가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이제 투자와 융자, 대출 등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면 AI에 30조 원, 반도체 21조 원, 그다음에 이게 AI뿐만 아니라 모바일, 바이오 등등 해서 이제 산업 전체에 150조 원의 마중물을 넣겠다고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 템포가 늦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오픈 AI 챗GPT 열풍이 벌써 3년인데요. 딱 지금이 3년이 되는 해거든요. 3년 이번 달로 3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좀 투자가 많이 늦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앞서 있지만 나머지 인프라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서 이 150조 원으로
정말 새로운 어떤 이제 판을 바꾸는 그런 성장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뭐 우리는 이제 반도체에게만 집중하게 네.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 산업들, 주변 산업들이 네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주변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보시면 우리가 반도체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끝내준 경제에서 계속 관심 있게 다뤘지만 핵심은 또 전력이죠. 네. 에너지와 네. 전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이 이렇게 뭐 5천억 달러, 1조 달러를 투자하는데, 전기가 없어서 못 굴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전기를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압도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다 네네. 점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태양광 가격을 올린다거나 태양광 안 팔겠어 한다거나 히토류와도 마찬가지인데 히토류 태양광 패널을 다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그러면 태양광을 못 하니까 태양광을 중국에 끌려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미국은 또 원전을 하려고 하죠. 지금 우리가 한국이 2천억 달러, 일본이 5,500달러 투자하는 걸 지금 7,500달러를 다 원전에 일단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은 태양광을 밀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다 한국에 기회가 있는 게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원전 짓는데 참여를 할 거고요. 한전 KPS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그 OCI라든가 한국의 네. 태양광 패널들도 중국보다는 뒤지지만 만약에 전 세계 AI 산업이 탈중국을 한다. 중국 말고 태양광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 한국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원전도 결국 한국 기업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고 네네. 태양광도 한국 기업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AI 산업이 뜨고 결국 반도체는 반도체도 잘 나갈 것이고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는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태양광이든. 중국의 손을 빌리거나 아니면 한국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미국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관 산업이 에너지나 전력 산업 쪽에 굉장히 또 큰 시장이 생겨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AI 그 세계 도전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AI 칩을 결국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초격차를 내면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럴 텐데 앞으로의 우리가 기회가 있는 나라가 될까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이제 정부 역할인 것 같은데요. 미국은 사실 국가 주도로 지금 산업 제조업 육성 제조업 붕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사실 국가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였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산업들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의 여기에 우리가 한국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결국 미국과 중국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거기 대안으로 한국이 있다는 거죠. 한국에 원전도 만들 수 있고 태양광도 만들 수 있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된다. 약간 늦긴 했지만 윤석열 3년을 허비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150조 성장펀드 플러스 민간 산업의 투자 그다음에 우리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돈이 다시 돌게 만들고 제조업 투자를 늘려서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 우리가 정말 AI 칩에서만큼은 확실한 초격차를 가질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은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